안녕하세요, 박민재입니다. 오늘은 목요일 스트렝스 뉴스인데요. 제가 일주일 동안 보는 운동 자료들, 다큐멘터리, 역도 선수 파워리프터, 인터뷰, 다이어트 자료 등등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요점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도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원 영상을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설명창에 넣어 놓을 테니까 직접 보셔도 좋고, 오늘은 요점에 제 생각을 약간 가미해서, 혹은 많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본의 역도 선수이자 파워리프터 토시키 야마모토 아시죠? 그 스쿼트 잘하시는 분, 그분 인터뷰를 봤는데, 처음에는 유도로 어렸을 때 운동을 시작해갖고 중학교 때 중거리 육상 선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다리 부상을 당해갖고 이제 할 게 없으니까 그 체육관 진 구석에서 풀업이랑 상체 운동만 계속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머슬업이 막 20개가 되고 상체가 너무 커져갖고 이제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중장거리 육상 선수인데, 중장거리는 실제로 못 뛰었고 단거리는 접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근육 타입이라든지 이게 힘을 폭발적으로 쓰는 건 잘하는데 길게 쓰는 건 못했던 거죠. 그 사람 그 체형이랑 그 사람 DNA에. 그래가지고 너는 역도를 하는 게 낫겠다 하고 권유받아서 역도 선수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2015년부터, 저는 2015년부터 봤거든요, 이 사람을. 인스타로, 그때 인스타가 한창, 그때부터 이제 파워리프팅, 스트렝스 이런 게 좀 유행돼 갖고 사람들이 포스팅하고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토시키가 가장 유명해져 갖고 지금까지 이렇게 온 거예요. 그때 역도 선수인데 국가대표에서 탈락되었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대학교 가갖고 혼자 훈련을 하면서 이 스쿼트, 데드리프트를 보조 운동이라고 하거든요. 역도 선수는 이게 보조 운동이에요. 메인 운동이 인상 용상이고, 그래서 보조 운동을 좀 더 강화를 시켜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고 그때부터 인스타에 계속 포스팅을 했다고 합니다. 파워리프팅도 그때부터 했고, 그리고 일본 그 협회에서 원래는 역도 선수가 파워리프팅 시합을 못 나가게 했었대요. 근데 설득을 해갖고, 이것도 역도에도 도움이 되고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해갖고 설득을 해갖고 시합을 그때 나갈 수 있게 되었었고, 주변에서 원래 역도 선수가 스쿼트가 어느 적정 데드리프트 적정 수준 되면은 그 이상은 크게 막 의미가 없거든요. 역도 선수는 이제 인상 용상을 많이 들어야 그 종목을 좀 더 많이 해요. 근데 주변에서도 막 토시키 선수한테 보조가 그렇게 셀 필요 없고 이제는 좀 더 집중해야겠다고 하는데, 본인은 자기 만족성에서 한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티안타오가 중국에 스쿼트를 320을 하는데 클린을 240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라도 일단은 내 기분, 그 다음에 내 만족으로 그걸 일단은 따라잡고, 그 다음에 내가 기술을 좀 더 해갖고 인상 용상을 따라잡아야겠다, 그런 마인드로 자기 만족성으로 일단은 스쿼트 데드리프트에 그렇게 집중한다고 합니다. 그런 측면도 무시를 못 하거든요. 이게 흑과백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내가 스쿼트 데드리프트를 해갖고 내가 이만큼 세, 그러면 거기도 자신감이 생겨갖고, 누구는 그 정도까지 필요 없다고 하지만은 본인한텐 오히려 그 토시키가 그만큼 해갖고 그런 자신감이랑 그런 이런 힘이 세져갖고 지금 또 올림픽 국가대표도 됐잖아요. 그래갖고 그런 식으로 또 국가대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사람마다 또 다르니까. 토시키랑 같은 체급의 우리나라의 역도 유동주 선수라고 있거든요. 굉장히 잘하는 선수. 이건 그냥 말씀드리는 건데, 그 선수는 보조가 그 스쿼트 헤드가 그렇게 센 편은 아니세요. 근데 인상 용상은 토시키보다 좀 높은 편이고, 예전부터 토시키를 이겼어요. 보조는 낮았는데. 그래갖고 저도 예전에 감독님이 해주신 말씀이 기억이 나는데, 드는 근육이 필요하다고. 예를 들어서 스쿼트 근육은 스쿼트 근육 따로 있고, 인상 용상 근육은 인상 용상을 더 많이 해야지 더 잘할 수 있다고. 그게 안 채워지면, 인상 용상 근육이 따로 안 채워지면은 그거를 못 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더 많이 해야 되고 거기에 더 집중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좀 전에 그렇게 자기만족 측면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그런 것도 어느 정도는 또 이렇게 또
훈련을 바꿔볼 수 있지 않나도 개인적으로 또 생각을 해봅니다. 드는 근육.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이게 인상 영상 드는데 분명히 도움은 되지만은 또 이렇게 드는 근육이 또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혹은 내가 만약에 역도를 하는 사람인데 보조는 엄청 세졌어. 그래서 어느 정도 기구가 가벼워졌어. 인상 영상 하는데. 근데 여기서 앉는다면은 인상 영상에 좀 더 집중해 볼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토시키 제가 인터뷰가 4편인데 제가 1편까지밖에 못 봤어요. 그래서 2, 3, 4편은 나중에 제가 보여드리든지 아니면 링크에 달아놓을 테니까 거기 있거든요. 그래서 토시키는 여기서 끝내고, 두 번째로 제가 레이 윌리엄스 그 인터뷰 기사를 최근에 봤는데 그냥 순서대로 말씀드릴게요. 체중이 180kg에 체지방이 24%입니다. 그러면은 fat free mass, 지방이 아닌 몸은 거의 뭐 160kg 가까이 되는 거죠. 140kg인가? 제가 계산을 못 해갖고. 어쨌든 그게 거의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근육량이라고 합니다. 레이 윌리엄스가 잘 못 보는 사람들은, 일반 운동 안 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야 그냥 뚱뚱한 몸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보이지도 않지만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근육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게 선수 출신인데 부상을 당해갖고 이제 풋볼을 못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제 스쿼트 데드리프트, 이 파워리프팅은 내가 뭐 하는 만큼 뭐 나오고 뭐 그런 재미가 측면이 붙어갖고 운동을 시작했다고 하고, 근데 풋볼 했을 때는 풋볼이랑 스쿼트를 병행하니까 너무 피곤해갖고 그 스쿼트가 잘 안 늘었었는데 풋볼을 완전히 그만두고 스쿼트 하니까 이제 금방 너무 많이 늘었대요. 그러다가 이제 스쿼트는 역사상 가장 많이 든 거죠. 레이 윌리엄스가 정석으로. 그래가지고 파워리프팅을 직업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사에서 현미밥을 자주 얘기했는데 현미밥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해요. 왜냐면은 백미보다 뭐 식이섬유, 뭐 비타민, 미네랄도 많고 굉장히 다이어트에 뭐 도움이 된다고. 저뿐만 아니라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분명히 그게 그냥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다이어트라는 게 좋은 음식을 먹으면은 어떤 음식에 비타민, 미네랄, 현미밥이 더 많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몸의 회복을 도와주고, 그냥 단순 그 측면이 뭐 도정이 덜 돼갖고 이 정도가 아니라 식이섬유도 많고 몸의 회복을 도와주고, 그 다음에 몸의 염증 수치를 줄여줘갖고 뭐 관절이 좀 더 부드러워지고, 그래서 내가 좀 더 상쾌하게 훈련을 할 수 있고, 염증 수치가 줄어들면은 또 이제 근육도 잘 생기거든요. 회복이 빨라지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게 그냥 현미 브라운 라이스 얘기한 게 아니라 이게 탑 선수잖아요. 세계 1등이잖아요. 그만큼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요즘에 이런 측면을 많이 생각하고 웬만하면 좀 좋은 음식 먹으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또 운동선수들 코칭을 하지만은 선수들인데도 이거 간과하는 부분에 예를 들어서 선수인데도 밥 먹을 바에 그냥 케이크 하나 먹고 그냥 자고 뭐 이런 선수들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뭐 가끔 뭐 그 스트레스 푸는 건 좋은데 뭐 너무 이게 선수 그 본인 그게 인생이지만은 이게 선수면은 그래서 제 생각엔 그래요. 탑 선수, 뭐 올림픽 선수가 되고 그다음에 뭐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게 급을 나누는 건 아니지만은 진짜 탑 선수가 되고 이런 차이라고 생각해요. 뭐 호날두도 진짜 그 나이에 그 몸매를 유지하고 그런 기량 계속 유지하잖아요. 그 식단을 보면은 굉장히 타이트하게 하고 언제부터 설탕을 끊었고. 근데 대부분의 그 고트라고 하잖아요. 세계 최고의 분야의 선수들 보면은 이런 다이어트 측면을 굉장히 그냥 간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느끼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수면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했어요. 레이 윌리엄스가.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수면은 진짜 킹이에요. 제 생각엔 그래요. 스테로이드 다음으로 근육과 힘을 빨리 세게 해주는 거는, 그리고 관절을 좋게 해주는 것은 진짜 수면입니다. 저도 항상 느끼고 제 주변 분들에게, 운동원들에게, 회원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은 잠을 잘 자면은 진짜 관절이 엄청 부드럽고 아픈데도 훨씬 빨리 낫고 되게 부드럽고 근육 회복도 빠르고 되게 상쾌해져요. 그래갖고 수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수면 컨텐츠도 만들지만은 자기 전에 웬만하면은 뭐 블루라이트 이런 형광등을 최대한 피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자기 3시간 전에 가벼운 식사 혹은 야식은 웬만하면 안 먹고, 자기 전에 뭐
흥분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자극적인 거 인터넷에 유튜브에 막 노래 큰 거 막 이런 거 막 안 들고 막 고요하게 스트레스 다운 시킨 다음에 풀로 자려고 하고 되게 노력 많이 해요. 그래서 수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프론트 스쿼트를 불편하다고 해요. 레이 윌리엄스가 이게 몸이 엄청 크잖아요. 그러니까 자세가 안 나오는 거야. 그래갖고 팔꿈치에 힘줄염이 생겼대요. 그래갖고 프론트 스쿼트가 스쿼트 증량에 도움이 또 많이 되거든요. 여러 측면에서 피로도 약간 덜 하고, 그리고 앞부분도 대퇴사도도 많이 개발해주고. 근데 그게 불편해갖고 세이프티바 아시죠? 그걸로 이제 프론트 스쿼트를 대체한다고 합니다. 데드리프트 조언을 주자면은 레이 윌리엄스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스모 데드리프트, 그 다음에 데드리프트 하는데 라운드백, 허리가 완전히 굽은 상태에서 너무 하는데 하기 전에 데드리프트 자세를 확실히 배우고 하라고, 허리가 말리지 않게, 그다음에 뭐 컨벤셔널 데드리프트를 하라고 그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리고 거의 기사 마지막에 40살인데 파워리프팅을 시작하고 싶다. 근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는 우선 자세를 먼저 배우라고, 무게를 많이 들 게 아니라 자세 먼저 배우고, 자세가 아주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파워리프팅은 이제 나이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90살인데 하시는 분도 봤고, 또 미국에 70살, 88 하시는 그 할머니도 엄청 건강하게 하시죠. 근데 하나 또 주의할 점, 너무 또 그쪽으로 빠지면은 이제 이렇게 돼요. 그 파워리프팅 잘못하시는 70대인가 80대 할머니를 봤는데 니랩을 감고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러면은 무게는 더 많이 들 수 있거든요. 근데 관절에 부담이 가요. 무슨 얘기냐면 니랩을 감으면 20-30kg 더 들잖아요. 근데 그만큼 이제 무게에 눌리니까 관절에 부담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니랩을 조금 반대하는 편이에요. 로니 콜먼이 지금 못 걷잖아요. 고관절이랑 무릎이랑 안 좋아갖고. 근데 저는 그것도 있다고 생각해요. 니랩을 감고, 그 레그 프레스도 그렇고 뭐 스쿼트도 그렇고 거의 쿼터 아니면 하프로 본인이 지금 관절이 다를 수 없는 중량인데, 그 레그 프레스도 가동 범위가 좀 짧고, 그러니까 요거만 움직이면서 뭐 700kg, 800kg 이렇게 막 레그 프레스 막 하고 막 스쿼트 막 400kg 막 이런 그런 식으로 하니까는 이제 관절에 이게 눌려서 이제 다 다른 거예요, 연골이. 그러니까 억지로 드는 무게. 그러니까 근육이 충분히 다를 수 있는 무게가 되는데 억지로 다루는 무게라 그렇게 나중에 그런 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탑 선수고 그거 다 희생해갖고 감안해갖고 한 거지만은 그거를 보고 따라하면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리고 레이 윌리엄스는 여기서 끝났고, 그 다음에 제가 요즘 자주 보는 유튜버인데 이반이라고 스쿼트를 거의 700일 가까이 매일 해오고 있는 친구인데, 영상에서 최근에 이런 게 있었어요. 요즘에 여기 힙플렉서, 여기 고관절이 불편하대. 근데 스쿼트 중간에 매달리기를 좀 해갖고 하면은 이제 다음 스쿼트 세트가 편하다는 거야. 요거를 제가 그냥 또 넘어가지 않은 게, 제가 역도장에 있으면서 이런 거 많이 봤거든요. 선수들이 뭐 한 세트 하고 저기 철봉 와갖고 매달리고, 뭐 허리 불편하면 한 세트 와갖고 뭐 다른 뭐 복근 운동하고 이런 선수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러면서 운동을 또 이어가기도 해요. 그게 느낌을 편하게 해줘갖고. 그럼 그게 또 과학적으로는 뭐 증명이 안 됐겠지만은 내가 그걸 해서 내가 그걸 편하면은 그것도 이제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그게 또 신체적으로 작용해갖고 편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혹은 내가 어디가 불편해. 근데 내가 어떤 행동을 해갖고 편해졌어. 그러면은 그거를 계속 해보는 것도 뭐 괜찮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터시어러라고 그 RPE를 파워리프팅에 처음 적용한 그 파워리프터 있잖아요. 유명한 마이크 T라고. 그분이 요번 주에 피봇 블럭에 대해서 포스팅을 했었는데, 이게 뭐냐면, 피봇 블럭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동을 3주, 4주 이렇게 하다 보잖아요. 그럼 지치잖아요. 스트레스 쌓이고 운동 필요하고 심리적으로 지치고 그러면은 피봇 블럭이 약간 리프레시 해주는 블럭이에요. 한 일주 동안 평소에 안 하던 운동을 한다거나 운동을 변형을 준다거나 아니면 횟수를 평소에는 3회에서 5회 하던 거를 한 10개로 해갖고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뭐 관절적으로 부담을 덜어준 다음에 다음 3, 4주를 좀 더 프레시하고 새롭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이어가는 그런 블록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리프레시, 그냥 리뉴 하는 블락인데 이 블락도 저도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고 이런 측면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맨날 똑같은 횟수, 맨날 똑같은 운동이 재밌어야 되는데 맨날 뭐 늘려야 돼, 뭐 몇 킬로 들어야 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운동도 재미없어지고 이제 지치게 됩니다. 그럴 때 뭐 예를 들어서 컨벤셔널 데드 하다가 뭐 스몰을 데드로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넘어가 갖고 횟수를 뭐 5회까지만 하던 거를 12회, 15회까지 해갖고 이렇게 펌핑도 주고 관절도 약간 부담을 덜 하는 느낌으로 그런 식으로 피벗 블럭에 대해서 제가 또 한번 좀 디테일하게 영상을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놀드 다큐를 제가 몇 번 봤었는데 그냥 보다가 기본을 자꾸 얘기하더라고요. 기본 스쿼트, 벤치프레스, 인클라인 벤치프레스, 바벨로 뭐 그런 기본 운동을 바벨컬, 뭐 해머컬, 덤벨컬 이게 아니라 기본 바벨 운동을 많이 하라고. 저는 아놀드 그런 그 몸을 약간 이쁘다고 항상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좋은 건 맞는데 뭔가 요즘 보디빌딩 이런 몸보다 뭔가 자글자글한 그런 몸보다 그 아놀드 몸이 뭔가 자연미라고 하잖아요. 그 몸이 좀 이쁜 것 같아서 아놀드를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거 동의하는 부분인데 감히 이게 덤벨 벤치, 바벨 벤치 이런 거 할 때 가동범위를 길게 가져가고 그 다음에 덤벨 벤치 할 때도 끝까지 덤벨 플라이 할 때도 이렇게 끝까지 완전히 빅 스트레치 끝까지 완전 스트레치 해주라고 얘기합니다. 막 이렇게 막 케이블 플라이도 막 이 정도만 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막 이렇게 스트레치 해줘. 근육이 최대한 늘어났다가 왜냐면 메카니컬 텐션, 머슬 텐션이 완전히 늘어났다가 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런 측면을 얘기합니다. 또 다른 다큐에서 또 본 건데 아놀드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운동을 첫 세션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되게 스트릭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최근에 다시 그런 식으로 그거 영감을 또 받아갖고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냥 제가 최근에 예전에 핸드폰을 보다가 그냥 개인적인 얘기인데 제가 누가 물어봤어요. 코치님, 제가 운동을 하루에 2번 하고 싶은데 왕복이 2시간이래. 이게 힘든 건지 아니면 내가 핑계 대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힘든 건지 물어보시더라고요. 코치님이라면 그 운동을 2번 할 때 왕복이 2시간인데 왔다 갔다 할 거냐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22살 땐가 21살 땐가 그 건대에 삽짐이 있잖아요. 그 스피드 앤 파워. 리버스 하이퍼 머신이 전국에 한두 대밖에 없었어요. 거기랑 또 지방에 한두 대 이렇게 2대 있었는데 제가 그거에 그렇게 좋다 그래갖고 그거 하나 하려고 그거만 하고 왔어요. 실제로 역도장에서 운동하고 끝나고 거기 가갖고 뭐 밤에 이렇게 가갖고 운동하고 돌아왔어요. 그거 하나 하려고. 왕복 4시간이거든요 그냥 그렇게 했어요. 그래갖고 말씀드린 게 실제로 왔다 갔다 하면 피곤하다. 나도 그때 피곤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안 피곤했다. 왜냐면 또 만족, 그 심리적인 그런 나 이거 했다. 이 좋은 운동을 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피곤하면서 안 피곤했어요. 그래갖고 운동을 그렇게 할 바에는 그냥 그분한테는 그냥 그 동네에서 밥 식사하고 뭐 2-3시간 쉬었다가 좀 쉬었다가 주변에 뭐 PC방 가든지 쉬었다가 하는 것도 좋다고 말씀드렸고 제가 또 슬픈 사실인데 이거는 건대 거기 갔다 오다가 제가 역도화를 태어나 처음 샀어요. 그 빨간 역도화 이거를. 근데 그거를 제가 오는 길에 첫날 잃어버렸어. 괜히 그때 어린 나이에 원망스럽더라고. 그래서 막 찾고 그랬었는데 그때는 되게 없는 돈으로 산 거라 되게 슬펐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회원분들한테도 제가 말씀드린 건데 저희 역도 감독님께서 김명식 감독님께서 우리가 가끔 운동하고 싶잖아요. 근데 저도 그렇지만은 선수들이라든지 뭐 회원분들 보면은 뭔가 지쳐 있는데 저도 똑같아요. 몸은 지쳐 있는데 바벨을 보면 운동을 하고 싶고 그냥 괜히 운동 나가고 싶고 막 이래요. 체육관 역도랑 나가면 그냥 바벨 한번 만지다가 바벨컬 한번 하다가 빈봉으로 스쿼트 하다가 그래서 무게 막 꽂고 있고 그러다가 괜히 했어. 피곤한데 그냥 쉬면 내일 더 잘 될 텐데 이런 측면이 다 있거든요. 선수들도 그래요. 괜히 한번 만지다가 기구 끼다가 이러면 오늘 쉴걸 괜히 관절만 아프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때 감독님은 한 수요일이나 혹은 목요일 아침에
선수들 나오면은 그 표정이랑 이런 거 보고 느낌 딱 보고 야 그냥 영화관 가자 하고 영화관을 그냥 끌고 가셨어요. 운동 못하게. 그러면 또 금요일날 운동 잘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가끔은 그냥 그런 생각 안 하고 그냥 풀로 쉬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요즘엔 홈짐이 유행이잖아요. 제 대구에 계신 제 회원분이자 제 친구분 중에 집에다가 이게 기구를 엄청 잘 해놓으셨는데 집에 그런 기구가 있고 이게 홈짐이 세팅이 잘 돼 있으니까 이제 보면은 운동을 하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문을 닫아놓는데 근데 그 마음을 아실 거예요. 그래갖고 그런 것도 근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진짜 쉴 때는 쉬고 싶지만 몸은 쉬고 싶지만 뭐 마음은 안 쉬고 싶은 또 어쨌든 반대로 때도 있고 그래서 그런 제가 보기엔 참을성도 어느 정도는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쉴 때가 필요하고 진짜 할 때는 하고 쉴 땐 쉬고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필요한 것 같아요. 중간. 이 텐션이 나중에 낮아졌네. 아무튼 길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